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입술이 닿았어요. 말이 끊겼죠. 민지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62세 시아버지가 저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서연, 올해 37세예요. 4년 전 남편이 암으로 떠났고 남은 건 9천만 원 빚뿐이었죠. 시아버지 강태호 씨, 62세. 아들 잃고 저와 손녀만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처음엔 손녀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그 다음엔 돈 때문에 선을 넘었고요. 지금은 사랑해요. 후회 없어요. 37세 며느리와 62세 시아버지. 25살 차이. 죽은 남편의 아버지와 나눈 금기의 사랑. 그 시작은 남편 3주기 제삿날 밤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4년 전 겨울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죠. 췌장암 말기. 남편 강준혁 씨는 39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33세 미망인이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연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대답을 못했어요. 딸 수빈이는 겨우 5살이었고 통장 잔고는 48만 원. 장례 비용조차 빌려서 치렀거든요. 49제가 끝나고 현실이 들이닥쳤어요. 남편 앞으로 된 카드빚 9천만 원. 병원비랑 간병비로 긁은 돈이었죠. 카드사에서 전화가 빗발쳤고 독촉장이 쏟아졌어요. 매달 원리금만 85만 원이더라고요. 직장을 구해야 했어요. 수빈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경력 단절 7년차 주부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서류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탈락이라는 뜻이었죠. 2달을 헤맨 끝에 겨우 중소기업 격리직에 붙었어요. 월급 220만 원. 빚 원리금 85만 원 내고 수빈이 어린이집비 35만 원 내고 월세 45만 원 내면 55만 원이 남았어요. 거기서 공과금, 식비, 교통비 빼면 늘 마이너스였죠.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을 다음 달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빚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더라고요. 수빈이한테 미안했어요.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다음에 배우자. 응?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항상 다음이었고, 항상 나중이었고, 항상 돈이 없었죠. 그해 여름 수빈이가 열이 펄펄 끓었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폐렴이래요. 입원비 180만 원. 통장엔 23만 원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아버님, 죄송한데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수빈이가 입원했는데 제가 지금 형편이 얼마 필요하니? 목이 메었어요. 180만 원이요.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1시간 만에 200만 원이 입금됐어요. 20만 원을 더 보내신 거였죠. 문자가 왔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몸 챙겨라. 눈물이 쏟아졌어요. 병원 복도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후로 자주 연락하셨어요. 수빈이 괜찮으냐고, 밥은 먹었냐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보내셨는데 처음엔 3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이 됐고 나중엔 100만 원이 됐어요. 아버님,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수빈이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주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거절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돈이 없으면 우리 모녀는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가을이 됐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수빈이 생일이라며 선물을 한가득 들고 오셨죠. 인형, 옷, 학용품,
그리고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까지. 할아버지, 수빈이가 달려가 안겼어요.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남편 준혁 씨와 똑같았어요. 가슴이 아렸죠. 시아버지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한 달에 한 번이 보름에 한 번이 됐고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 됐어요. 오실 때마다 뭔가를 들고 오셨고 꼭 봉투를 하나씩 놓고 가셨죠. 거실에서 수빈이랑 노시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좋은 분이시다. 준혁 씨가 왜 아버지를 존경했는지 알 것 같다. 근데 동시에 불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걸까? 고개를 흔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시아버지잖아. 겨울이 왔어요. 남편 3주기가 다가왔죠.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올해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내자. 수빈이 데리고 와. 네, 아버님.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12월 18일. 준혁 씨 기일. 3년이 지났는데도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날이. 12월 18일 눈이 내렸어요. 수빈이 손을 잡고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죠. 경기도 용인 아파트.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왔구나. 들어와.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평소보다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눈가도 붉었고요. 아들 기일이니 당연한 거였죠. 할아버지. 수빈이가 달려가 안겼어요. 시아버지가 손녀를 꼭 안으시며 눈을 감으셨는데 그 모습에 코끝이 찡했어요. 제사상을 차렸어요. 시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신 게 많아서 저는 젖만 좀 더 붙이면 됐거든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서연아,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시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 잠깐 올려졌어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떨어졌고요. 저녁 8시 제사를 지냈어요. 시아버지가 절을 하시는 뒷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어요. 62세. 아직 젊은 나이에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 얼마나 힘드실까. 수빈이가 서툰 절을 했어요. 아빠, 수빈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셔. 눈물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계셨죠.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술을 드셨는데 평소보다 많이 드시더라고요. 소주 한 병이 금방 비었고 2번째 병을 따셨어요.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좀 마시고 싶다. 목소리가 갈라지셨어요. 수빈이가 먼저 잠들었어요.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나오니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손에 술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계셨죠.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대답이 없으셨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여셨죠. 준혁이 엄마 떠나고 준혁이까지 떠나고 이제 아무도 없어. 저랑 수빈이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 너희가 있지.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손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죠. 서연아. 네, 아버님. 고맙다. 진짜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죠. 왜지?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지? 술을 드셔서 그런지 시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고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죠. 손을 빼야 했어요. 근데 빼지 못했어요. 나도 외로워요, 아버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더 꽉 쥐셨어요. 알아. 다 알아.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언제 이렇게 가까워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아버지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고 술 냄새가 났고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네, 나 미친 짓 하려고 해. 심장이 멎었어요. 그 순간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술 맛이 났죠. 밀어내야 했어요. 시아버지잖아. 남편 아버지잖아.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밀어내지 못했어요. 4년 동안 아무도 저를 안아준 적 없었거든요. 아무도 손잡아 준 적 없었고요. 혼자서 다 버텼어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죠. 키스가 깊어졌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몸이 끌려갔어요. 저항하지 않았죠. 아버님, 시아버지가 멈추셨어요. 이마를 맞대고 거친 숨을 내쉬셨죠. 미안하다. 내가 미쳤어. 저도 미쳤나 봐요. 서로를 봤어요. 눈빛이 마주쳤죠. 거기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일어나셨어요. 오늘 밤만, 내일 되면 없던 일로 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요. 방문이 닫혔어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의 여자가 됐어요.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낯선 천장이었죠.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 방이구나. 옆을 봤어요. 시아버지가 자고 계셨는데 고른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이불 밖으로 나온 어깨가 보였는데 6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해 보였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진짜 한 거구나. 시아버지랑 몸을 일으키려는데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 팔이었죠. 언제 이렇게 안고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팔을 빼내려 했습니다. 가지 마. 깜짝 놀랐어요. 깨어 계셨던 거죠. 아버님, 수빈이가 일어나면. 알아. 근데 조금만.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를 더 꽉 안으시더라고요.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아버지가 먼저 팔을 푸셨어요. 가봐. 수빈이 깨기 전에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왔습니다. 작은 방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수빈이가 아직 자고 있었죠. 다행이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붉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손으로 가려봤지만 소용없었죠. 머플러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7세 며느리. 죽은 남편의 아버지와 잔 여자. 이게 나야? 근데 이상하게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아침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오셨는데 눈이 마주치자 서로 피했죠. 어색했어요. 수빈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배고파. 응, 밥 먹자. 수빈이를 앉히고 밥을 차려줬어요. 시아버지가 손녀를 보시며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어젯밤과는 달랐죠. 평소의 할아버지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잘 가. 조심하고. 네, 아버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 눈빛에 뭔가가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빈이는 옆에서 잠들었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요. 시아버지의 손길이, 숨소리가,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4년 만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안긴 게 남편 준혁 씨가 떠오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떠올랐죠. 근데 이상하게 죄책감보다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여자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빈이를 재우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봤더니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였죠. 잘 들어갔니? 네, 아버님. 편히 쉬세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 일 미안하다. 술 때문이었어. 잊어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잊어달라고? 그렇게 간단한 거야? 답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고 할까? 저도 잊을게요 라고 할까? 근데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엔 이틀에 한 번은 전화하셨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내가 먼저 해야 하나? 아니야, 잊자고 하셨잖아. 그냥 잊자. 근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시아버지 생각이 났고 점심을 먹다가도 그날 밤이 떠올랐죠. 미치겠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심장이 쿵 뛰었죠. 여보세요? 서연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네, 아버님. 나 못 잊겠어.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밤이 자꾸 생각나. 너도 그래?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요. 대답 안 하면 그렇다는 거로 알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와. 수빈이 없이. 잠깐 망설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시아버지잖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사이잖아.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죠.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미친 거죠. 완전히. 토요일이 됐습니다. 수빈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겼어요. 친구 결혼식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엄마는 의심 없이 손녀를 받아주셨습니다. 시아버지 댁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뭘 하러 가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시아버지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도 전에 입술이 닿았죠. 거칠고 급했어요. 일주일을 참은 사람 같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키스가 이어졌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까지 끌려갔죠. 소파에 앉혀지고 시아버지가 제 위로 몸을 숙이셨습니다. 서연아. 네. 오늘 안 보내줄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제삿날 밤과는 달랐어요. 술 기운도 없었고 충동도 아니었죠. 서로 원해서 한 거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길이 온몸을 훑었어요. 6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있었고 경험이 느껴졌죠. 남편 준혁 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배려하시는 거였습니다. 네. 천천히요. 그날 밤은 길었어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잘 잤어? 네. 배고프지? 아침 해줄게. 시아버지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죠.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란 프라이 냄새가 났어요. 일어나서 시아버지 셔츠를 걸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뒤돌아보시더니 웃으셨어요. 내 셔츠 입으니까 예쁘네.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아버님, 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시아버지가 가스불을 끄고 다가오셨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 안으시더라고요. 나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건 고백인가? 62세 시아버지의 고백? 나도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근데 거짓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그날부터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시아버지 댁에 갔어요. 수빈이는 친정 엄마나 어린이집 친구네 집에 맡겼죠. 거짓말이 늘어갔습니다. 미안했어요. 수빈이한테도, 친정 엄마한테도.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빚 생각도, 돈 걱정도, 외로움도 다 잊혀졌죠. 한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활비야. 받아. 열어보니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많아요. 많긴. 빚도 갚아야 하고 수빈이 학원도 보내야 하잖아. 근데 내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아니, 내 여자한테. 내 여자.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받아. 앞으로 매달 줄게. 거절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필요했거든요. 그 돈이.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빚 원리금 85만 원을 내고 수빈이 학원을 등록시켰죠. 영어랑 피아노. 수빈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나 피아노 배워서 너무 좋아. 그래, 열심히 해. 수빈이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시아버지 돈으로 딸을 키우는 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근데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죠. 이제 숨통이 트인다. 살 것 같다. 3달째 되던 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나 부탁이 있어. 뭔데요? 같이 살자.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로 이사와. 수빈이랑 같이. 손이 떨렸어요. 아버님, 그건. 생각해봐. 강요는 안 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같이 살자. 시아버지랑. 수빈이까지 데리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선을 넘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근데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 속삭였어요. 편하겠다. 돈 걱정 없이. 외롭지 않게. 수빈이도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시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님, 같이 살게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야? 네, 진짜요. 고마워. 서연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진짜로.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 달 후 시아버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원룸에서 살던 거라 캐리어 2개랑 박스 몇 개가 전부였죠. 수빈이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응. 수빈이 방이야. 와, 진짜 넓다. 시아버지가 웃으시며 손녀를 안아 올리셨어요. 할아버지가 예쁘게 꾸며줄게. 뭐가 좋아? 핑크색. 공주님 방. 알았어.
공주님 방으로 만들어줄게.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잘한 선택인 것 같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아버지가 먼저 일어나 계셨어요. 커피를 내려주시고 토스트를 구워주셨죠. 수빈이 유치원 보내고 나면 둘만 남았습니다. 서연아, 회사 몇 시에 가야 해? 9시까지요. 그럼 아직 시간 있네. 시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아버님 아침부터. 왜? 싫어. 싫지는 않은데. 그럼 됐지. 그렇게 아침마다 침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늦을 것 같으면 시아버지가 차로 회사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이상한 생활이었죠. 낮에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밤에는 연인. 한 달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수빈이는 할아버지를 좋아했고 매일 재롱을 부렸죠. 할아버지, 이거 봐. 내가 그린 거야. 우와, 잘 그렸네.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야. 여기 할아버지, 여기 엄마, 여기 수빈이. 그림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 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아빠는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준혁 씨한테 미안했어요. 당신 아버지랑 이러고 있다니. 근데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혁이도 이해해 줄 거야. 정말요? 그래. 걔가 제일 원하는 건 너랑 수빈이가 행복한 거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빚도 절반 가까이 갚았고 수빈이는 학원을 3개나 다녔죠. 영어, 피아노, 미술. 시아버지가 다 내주셨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저축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유가 생긴 거였죠. 근데 불안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 들키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알면? 시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이요. 친척들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근데, 서연아.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2손으로 감싸셨습니다. 나만 믿어. 절대 너 힘들게 안 할 테니까.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믿어도 될 것 같았죠. 3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시아버지가 일어나 현관으로 가셨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준혁 씨 누나, 미국에서 산다고 들었죠. 연락도 거의 안 하신다고 했는데. 수진이야? 왜 연락도 없이? 깜짝 방문이요. 근데 아버지, 그게. 발소리가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준혁 씨랑 닮았더라고요.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 다음 수빈이를 보고 다시 저를 봤죠. 이 사람 누구예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준혁이 아내 서연이야. 수빈이 엄마고. 그건 아는데요. 수진 씨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입을 여시려는데 수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설마 아버지, 이 여자랑. 수진아. 맞아요? 아니라고 해요. 제발.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답이었죠. 수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쳤어요? 동생 아내랑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빈이가 무서운 표정으로 제 옷자락을 잡았죠. 엄마, 저 언니 누구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죠. 아버지, 설명해봐요. 내가 잘못 본 거라고 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수진아, 일단 진정해. 진정을 어떻게 해요? 동생 아내랑 살고 있으면서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수빈이가 무서워서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꼭 아는 채 아무 말도 못했죠. 수진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서연 씨, 맞아요? 아버지랑 그런 사이인 거 맞냐고요? 대답해야 했어요.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요. 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죠. 수진 씨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남편 죽은 지 4년 만에 시아버지랑 이게 사람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수진아, 서연이 탓하지 마.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시아버지가 제 앞을 막아서셨습니다. 아버지가요? 62세 노인이 37 며느리한테 먼저 들이대셨다고요? 그래. 내가 먼저 고백했어. 수진 씨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쳤어, 진짜. 완전히 미쳤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뭐 하는 거야? 친척들한테 연락해야죠. 이모, 삼촌, 다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그러지 마라. 왜요? 부끄러워요? 그럼 진작 이러지를 말았어야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어요. 전화를 걸려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제발. 아빠가 부탁한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수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왜 숨겨야 하는데요? 떳떳하면 다 알려도 되잖아요. 수빈이 때문이야. 뭐요? 시아버지가 수빈이를 가리키셨어요. 제 품에 안겨 겁에 질린 얼굴로 떨고 있는 아이. 이 애가 뭔 죄야. 엄마 아빠 일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야 해? 수진 씨가 수빈이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걔 탓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랑 서연 씨 탓이지. 그래, 우리 잘못이야. 근데 이 애한테까지 피해가면 안 되잖아.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62세 노인이 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다. 근데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응?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일어나요. 왜 이래요? 수진아, 부탁이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알았어요. 친척들한테는 안 말할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수진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서연 씨, 나가요. 이 집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서연 씨, 어차피 정상적인 관계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가서 따로 사세요. 그럼 눈 감아줄게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안 돼. 서연이는 안 보내. 아버지,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수진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인생만 있어요? 준혁이는요? 죽은 동생은요? 자기 아내가 아버지랑 살고 있는 거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준혁 씨 얘기가 나오니까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수진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줄게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요. 서연 씨가 나갈 건지 아니면 제가 친척들한테 다 말할 건지. 문이 쾅 닫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아버님, 미안하다. 서연아,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욕심부린 거야. 너랑 수빈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저도요. 저도 같이 살고 싶었어요. 서로를 봤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죠. 어떻게 해요, 아버님? 나가야 해요? 싫어. 안 보내. 근데 수진 씨가. 내가 설득할게. 시간을 좀 줘.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보이시려고 하셨지만 사실은 무서우셨던 거죠. 저도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수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에서 나가야 해?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니야. 안 나가. 그 말이 진짜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수진 씨한테 전화하셨어요. 근데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수진아, 아빠야. 전화 좀 받아라. 익십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밤에도 잠을 못 주무셨죠.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계시는 걸 몇 번이나 봤습니다. 아버님 주무셔야죠. 흥, 금방 갈게. 그러고선 안 오시더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나 내일 수진이 만나러 간다. 어디로요? 수진이가 서울 호텔에 묵고 있대. 친구한테 들었어.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 나 혼자 갈게. 시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혼자 해결하시겠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나가셨어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흥, 저녁까지는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아서 집안일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죠. 손을 움직여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수빈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어디 갔어? 잠깐 볼일 보러 가셨어. 언제 와? 저녁에 오신대.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엄마와 할아버지가 어떤 사이인지,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오시더라고요. 8시, 9시.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셨죠.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수진 씨랑 크게 싸운 거 아니야?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흥. 수진 씨 만나셨어요? 만났어. 뭐라고 하던가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조건을 바꿨대. 뭐로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하더라고요. 수빈이 양육권을 넘기면 눈 감아주겠대.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그러더라. 수빈이를 자기가 미국에서 키우겠대. 그럼 우리 관계 인정해주고 친척들한테도 안 말한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빈이를 빼앗겠다고요? 빼앗는 게 아니라 키워주겠다는 거래.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켜주겠대. 좋은 환경이요? 엄마 없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죠.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정해. 나도 안 된다고 했어. 그럼요. 수진이가 화내면서 나가버렸어.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아버님, 설마 진짜 고민하시는 거예요? 서연아, 난 수빈이는 못 보내요. 절대로. 알아. 나도 그래. 그럼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에 그러더라. 양육권 안 넘기면 친척들한테 다 말하고 법적으로도 문제 삼겠대. 미성년자 손녀가 있는 집에서 부적절한 동거를 한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요? 손녀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하겠대. 그러면 양육권 소송 걸 수 있대.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게 뭔 소리야? 수빈이를 빼앗기게 생겼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떡해요? 아버님, 어떡하면 좋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울지 마. 내가 방법을 찾을게. 무슨 방법이요? 아직 몰라. 근데 찾을 거야. 절대 수빈이 안 뺏기고 너도 안 보낼 거야. 시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외롭지 않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수빈이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고 작은 입술이 벌름거렸죠. 이마에 입술을 댔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절대 깨지 않을 약속. 근데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셨어요. 양육권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수빈이 곁을 지켰죠. 셋째 날 아침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수진이 만나러 가야 해. 같이 가자. 저도요? 그래. 내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을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마음. 수빈이에 대한 내 마음. 떨렸습니다. 근데 피할 수 없었죠.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수빈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우리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죠. 결정했어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양육권 넘길 거예요? 말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한테 받은 거예요. 수진 씨가 서류를 펼쳤어요. 읽어 내려가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뭔 짓이에요? 법적으로 확인받았어요. 양육권 소송 걸어봐야 수진 씨가 이길 가능성 거의 없대요. 저한테 양육 부적격 사유가 없거든요. 시아버지랑 동거하는 게 부적격 사유 아니에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성인 간에 합의된 관계는 양육권 박탈 사유가 안 된대요. 아이한테 직접적인 해가 없으면요. 수진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진 씨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래도 친척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망신당하게 할 수 있다고요.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말해라. 뭐요? 말하고 싶으면 말해. 나 망신당해도 상관없어. 수진 씨가 충격받은 얼굴로 시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진심이에요? 그래, 진심이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꽉 쥐셨죠. 수진아,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 동생 아내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근데 후회는 안 해. 어떻게 그런 말을. 준혁이 죽고 나서 아빠는 죽은 사람이었어.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울고. 그런데 서연이랑 수빈이가 아빠를 살렸어.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눈가가 붉어지더라고요. 이 나이에 사랑이 뭐냐고 웃을 수도 있어. 근데 아빠한테는 진짜야. 서연이랑 수빈이가 전부야.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원하면 말해. 친척들한테, 세상한테. 아빠는 감수할게. 근데 서연이랑 수빈이는 건드리지 마. 저도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뭐요? 저도 알아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 아닌 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짓인 거. 그러면서 왜? 제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요. 수진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빚 갚아야 했고 수빈이 키워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사랑이에요. 수진 씨가 비웃으려다 멈췄어요. 제 눈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죠.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못 버텼어요. 혼자서 빚에 쪼들리고 아이 키우고 외로움에 미쳐가면서 이분이 저를 살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안 놓을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행복해요? 네. 준혁이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해요. 매일요. 근데 준혁 씨가 원하는 것도 제가 행복한 거였을 거예요. 수진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뭐요? 안 말할게요. 친척들한테. 시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딸을 봤어요. 수진아, 진짜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수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빈이 잘 키워요. 행복하게.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미국으로 놀러 보내요. 고모가 얼굴도 봐야죠. 웃음이 터졌어요. 눈물이랑 같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수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더니 돌아서다 멈췄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진짜로. 그 말을 남기고 수진 씨가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끝난 거야? 네. 끝난 것 같아요. 서로를 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동시에 눈물도 흘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고마워. 저야말로요. 앞으로 잘하자. 우리. 네. 잘할게요. 우리. 그날 저녁 수빈이를 데려왔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수빈이가 제잘거렸고 시아버지가 웃으셨고 저도 웃었죠. 이게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37세 며느리와 62세 시아버지. 25살 차이. 세상이 금기라 부르는 사랑. 근데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행복하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의 나이가 중요한가요? 관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결국 남는 건 진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